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김용균 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산재사고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합니다. 강원도 교육감직 인수위가 해단했습니다. 인수위 제안에 따라 도교육청은 중1 자유학년제를 분산 운영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에서 생산량이 많고 병해충에도 강한 신품종 벼, 금송미가 개발됐습니다. 삼척시는 특산단지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9개 대학이 전문가들과 함께 반도체 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잠시 멈췄던 비가 내일 도내 전역에서 다시 시작돼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도내 전역에 5에서 20mm로 내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5에서 40mm가 더 내리겠고 강원 북부 지역의 경우 많은 곳은 60mm 이상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낮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오후부터 5에서 40mm, 강원 내륙 지역의 많은 곳은 6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2020년부터 산재사고와 관련해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가 빈번한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합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상판 제거 작업을 하다가 9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청인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소속인 현장 총괄 책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현장 총괄 책임자 A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동해항에서 아연 정광 하역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하역업체와 지점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도 원청인 삼표시멘트와 소속 본부장급 직원이 지난 3월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 2020년 1월부터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청 사업주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해 도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12건의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상당수 재판부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면 감형해주고 있어 법원의 온정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이 꼼꼼히 보면서 사업주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를 좀 이렇게 많이 참작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강원도 교육감직 인수위가 32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는 진단평가를 하는 등 교육 정책이 확 달라지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새 교육법 제정과 교육청 조직 개편도 관심사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교육감 인수위는 우선 학력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학력을 알 수 없어 진로를 결정하기가 힘들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2학기부터 강원도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내년에는 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학력 진단과 진학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이번만큼은 단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집중된 자유학년제는 1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로 분산 운영해서 교과 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했습니다. 춘천에 방송예술고등학교를 신설하고
도내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해 폭넓은 진로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교육에 맞는 자치교육법 제정과 조직 개편도 추진됩니다. 9월부터는 교육감 직속기구로 더 나은 교육 추진단을 설치해 학력 담당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대응을 위한 교육자치 분권 담당과 조직 개편을 주도할 교육자치 조직 담당을 운영합니다. 새로운 교육법의 제정이라든지 또 여기에 걸맞는 교육 조직 개편, 그다음에 강원교육의 미래 정책 개발 이런 것이 필요해서 다음 주 확정되는 인수위 백서에는 5개 분과에서 123개의 구체적인 과제가 담깁니다. 이 가운데 춘천 오니 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원주 기업도시 통합버스 배치, 태백 강원 제2학생선수촌 구축 등 29개 지역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강원 교육의 방향성이 확 달라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삼척에서 생산량이 많고 병해충에도 강한 신품종 벼, 금속미가 개발됐습니다. 삼척시가 특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농가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삼척 맹방 바닷가와 가까운 넓은 들판에 초록빛 벼들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신품종 벼인 금속미로 강원도에서 흔히 생산되는 오대벼와 운광벼를 교배 조합해 만들었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서는 오대벼의 농사가 쉽지 않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품종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고 강원도가 나서 금속미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일부 농가에서 시범 재배한 결과 병해충에 강하고 생산량도 많은 데다 밥맛도 좋아 농가들의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동해안의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 피해서 우리가 이제 적지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 아니라는 게 금속미라고 나 생각합니다. 재배하기도 쉽고 수확량도 한 15% 이상 정수되고. 올해 전국 최초로 삼척시가 근덕면 11개 농가 14헥타르 면적에 금속미 특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금속미를 지역의 대표쌀로 육성할 방침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금속미 특산단지 조성 농가에 농자재와 브랜드 개발 비용을 포함해 곡물 건조기 등의 장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일괄적으로 이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생육화 농기계부터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라든가 디자인, 그리고 이제 농업하고 관련된 이제 유통 부분. 삼척 지역에서 새롭게 재배를 시작한 금속미가 농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인기 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선제 조건이 바로 반도체 인력 확보입니다. 업계에서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경쟁사의 전문 인력을 뺏긴다는 말이 불문율처럼 돼 있는데요. 강원도와 도내 9개 대학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한 2029년 반도체 인력 수요입니다. 2019년보다 적게는 28.5%에서 많게는 56.4%까지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졸자 인력 수요는 2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의 선발을 최대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반도체 인력 양성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자체는 연구원, 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반도체 실무 인재와 석박사급 인재 양성에 나섰고 성남시는 가천대와 팹리스라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에 영호남 8개 지자체는 반도체 동맹 결성을 추진 중입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고교 설립에 나섰습니다. 도내에서는 상지대가 2년 전 반도체 학과를 신설했지만 수도권 대학에 밀려 학생 모집부터 기업체 채용 연결조차 한계에 부딪혀왔습니다. 지방의 어느 한 대학이 자기 입지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또 됐고 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원주에 조성하겠다는 김진태 도지사도 인력난 해결이 선결 과제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강원 지역 대학 총장 협의회에 직접 참석해 반도체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내 대학의 협조가 정말 절실합니다. 가칭 반도체 교육원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9개 대학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채용을 조건으로 한 계약 학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특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채용을 보장하는 겁니다. 신입생 선발부터 교육 과정까지 9개 대학이 공동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등록금이나 대학 생활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인력 양성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현실화되는 것과 별개로 지역의 우수 입학 자원을 유치해 지역 대학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끄는 민선 8기 강원도정 목표가 확정됐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 방침은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로 정한 가운데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도정 목표로 인구 200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도정 목표인 인구 200만 명 시대 진입, 질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충북경제 GRDP 100조 원과 비슷합니다. 태풍과 낙석 피해 등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강릉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 일부 구간이 개방됩니다. 강릉시는 피서철을 맞아 바다부채길 전체 구간 2.86km 가운데 복구공사가 완료된 심곡 매표소에서 투구바위까지 1.5km 구간을 내일부터 우선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다음 달 말쯤 복구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부 개방할 예정입니다.